박머리 대표님의 경험에서 녹아나온 진심 어린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마고 픽처스의 사업기획실장 소호현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AI 도입 이후에 5개 광고 콘텐츠 제작 시장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리고 매체의 호감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공공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파트 1에서는 AI가 5개 광고 콘텐츠 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는 제작사이기 때문에 제작 공정에서 이런 AI 혁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콘텐츠가 더 많아지고 매체 또한 증가하는 이런 상황에서 5개 광고 매체의 호감도와 수용성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짧은 아이디어도 제안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이마고 픽처스가 어떤 일을 해온 회사인지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마고 픽처스는 17년도에 설립된 미디어 콘텐츠 제작 회사입니다. 저희는 대형 5개 미디어, 그리고 공감 특화 미디어, 실감 콘텐츠, 그리고 브랜드 필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스템 구성과 운영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매체가 놓인 공간하고 그 공간을 지나가는 사람의 시선, 이런 것들을 함께 설계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5개 광고나 대형 미디어는 그 콘텐츠는 일반 영상처럼 핸드폰이나 TV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건물의 형태나 거리, 그리고 사람들의 보행 속도, 주변 조도, 그리고 시야각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콘텐츠를 만들 때 항상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행해온 프로젝트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1분 반 정도의 쇼리를 준비했습니다. I just wanna be in the zone. You know, in the zone. I just wanna be in the zone. You know, in the I just wanna be in the zone. You know, in the I just wanna be in the 저희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회사 홍보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실제 프로젝트에서 설계한 모든 과정에서 AI가 활용되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는 랜드마크 건축물의 대형 미디어나 스파나 전시관 등의 공간 특화 실감 미디어,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를 다루는 커머셜과 브랜드 필름을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KT 광화문 사옥의 미디어 파사드, 그리고 명동 신세계 스퀘어의 대형 미디어 콘텐츠, 인천공항 서울역, 그리고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전시 영상 등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는 곳에서 영상을 제작해 왔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저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이 콘텐츠 자체의 매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그 공간에 이 콘텐츠가 어울리는가,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경험을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마고의 업무 구조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IX라고 통합경험본부입니다. 저희가 굳이 통합경험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5개 광고에서는 단순히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앞선 기획부터 그다음에 최종 송출과 운영까지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했을 때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경험의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레벨로 비주얼 경험 본부입니다. 브랜드의 메시지를 결국 시각 언어로 번역하는 일은 굉장히 창의적인 활동입니다.
매체와 공간에 맞는 그 아트와 기술로 구현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제작 본부를 굉장히 크게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AI를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AI는 단순히 뭐 제작 도구가 하나 추가된 게 아니라 그 IX하고 VX를 통합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매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발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AI가 바꾼 5개 광고 콘텐츠 제작 공정, 그리고 광고 시장의 재편 가능성입니다. AI 이야기를 하면은 다 되게 먼저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AI로 딸깍 누르면은 모든 게 생성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조금 다르게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AI는 결과물을 뭐 대신 만들어주는 도구기도 하지만 가설을 더 빠르게 검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활용을 될 때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장면이 좋을지 확인하기 위해서 레퍼런스를 찾고 스케치를 만들고 막 3D 테스트도 하고 합성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획자의 머릿속에 있는 한 문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뭐 클라이언트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안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압도적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잘 맞을까? 이 소재가 이 건물에 붙었을 때 어떤 느낌을 줄까? 이런 것들을 훨씬 빨리 던지고 훨씬 빨리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빨리 돌려볼 수 있음, 빨리 실험해 볼 수 있는 게 AI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마고가 겪은 사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AI 리텍스처링을 통한 실험적 비주얼 구현입니다. 5개 광고에서 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무엇이냐고 하나만 꼽으라고 하실 때 새로움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5개 광고에서 소재들을 많이 접했거든요. 뭐 꽃이나 파도, 물, 뭐 우주, 도시 캐릭터, 아마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드리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소재는 벌써 한 번씩 이렇게 등장했기 때문에 단순히 예쁜 이미지만으로는 사람들을 멈추게 할 수 없고 클라이언트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이 소재의 어떤 창의성이라기보다는 이 소재를 낯설게 보이게 하는 조합 가능성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미지는 KT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만들었던 자개 콘텐츠입니다. 이 전통 산수화와 자개 콘텐츠는 워낙 많이 접해가지고 이제 좀 식상해지기도 했어요. 특히 하얀 자개하고 옷의 그 강한 대비는 저희가 보자마자 자개장을 떠올릴 정도로 익숙한데요. 저희는 익숙한 부분인 이 소재하고 모양 같은 것들은 그대로 두되 새롭고 창의적으로 볼 수 있도록 AI 리텍스처링 기능으로 굉장히 많은 시안을 뽑아왔습니다. 먼저 전통 회화나 이 자개, 그리고 꽃, 새, 이 산수 같은 여러 소재를 수집했고요. 여기서 저희가 수정해도 이게 전통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에센스 부분을 남겨놓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빠르게 찾아 나갔습니다. 이것도 AI로 생성한 이미지인데요. 기존 방식이라면은 이 자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고화질 이미지를 찍어야 했고 그 다음에 찾아야 했습니다. 저희는 하지만 이 자개가 가진 이 강한 점과 대비 그리고 반짝거림 이런 것들을 AI로 빠르게 구현을 했고 이것들을 전통 소재에 조합했을 때 굉장히 색다른 이미지를 주면서도 전통이라는 것들을 부각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개처럼 빛나는 꽃은 어떤 느낌일지, 민화가 투명하게 보여졌을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 그리고 전통 문양이나 이런 자개 패턴들이 5개 LED에서 보여졌을 때 건물의 인상은 어떻게 바꾸는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검증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AI를 통해서 대비가 강한 기존의 자개 이미지가 아니라 겨울과 새해에 어울리는 뽀얗고 하얀 자개 십장생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게 분명 전통적이긴 하지만 현대적이기도 느껴지기도 하고 보자마자 뭔가 마음이 화사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낀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AI를 잘 활용하고 있구나 이런 경험을 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렇게 비주얼뿐만 아니라 이 콘티 단계에서도 AI 단계는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콘티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 제작자가 가진 연출자가 가진 이 상상의 이미지를 클라이언트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인 과정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은 시각 언어 소통 수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또 콘티 제작자에게 맡겨가지고 그 소통 관계를 거치면은 오해가 점점 누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AI를 통해서 제작자나 연출자가 직접 이 콘티를 제작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저희가 생각하는 의도를 바로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리텍스처링 방식은 이런 전통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프로젝트에서도 기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한국투자증권 빌딩에 이중섭의 소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받았고 저희도 이때는 실제 소에 3D 소에 이중섭의 텍스처가 어떻게 들어가면 가장 예쁠까를 AI로 검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섭의 터치와 특징을 AI로 추출해서 그 특징을 저희가 프롬프트로 뽑아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3D로 모델링한 이중섭 소에 입혀 나가면서 이 과정들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전 공정에서 AI를 통해서 형태나 질감 같은 것들을 리텍스트 처리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 특히나 극단적으로 낮아진 기술 구현 비용도 한몫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AI 모션 캡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과거 모션 캡처라고 하면은 막 수트를 입고 굉장히 많은 카메라나 3D 스캐너가 있는 공간에서 수행을 해야 됐다고 하면은 지금은 여러 대도 아닙니다. 세 대의 카메라하고 그다음에 작은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저희가 여기를 빌린 거는 여기는 작은 풋살장인데요. 여긴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수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닌 이 공간에서 마커가 되는 옷과 그 다음에 작은 소형 카메라 3대로 콘텐츠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 장면처럼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장면들을 빠르게 찍어보고 그다음에 녹인 다음에 AI 애니메이터가 조금 수정해 나가면서 그 작업을 이어갑니다. 여기서도 이 콘티나 이 AI가 이 과정을 줄여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데요. 기존에 그 현장에서 바로 수정해서 이런 작업들을 이어나갈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 작은 컴퓨터 한 대로 콘티까지 수정하고 이 콘티를 움직임으로 반영해서 바로 AI를 뽑아낸 다음에 프리비즈 단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까지도 현장에서 바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극단적으로 비용이 낮아진 사례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물이 실제 5개 배치에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도 테스트는 반복됩니다. 사실 저희가 영상으로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현장에 틀었을 때 굉장히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수정하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정을 제안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부분 움직임 좀 아쉬워요 했다면 이전에는 뭔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해요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바로바로 수정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나 비용 혁신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락을 이해하는 이미지나 영상 생성인데요. 이거는 앞선 발표에서 이순신 이미지에서 저희가 조금 도움을 드렸던 외곽 이미지인데요. 이것도 보시면 기존에는 이런 이 간단한 그 배경 요소도 일일이 다 제작을 해야 됐어요. 이런 것도 비용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5개 광고 제작에서 이렇게 파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AI를 통해서 제작함으로써 그 비용을 줄이기도 했고 저희가 이 부분을 가장 조금 신경을 썼던 부분은 이미 만들어진 영상 안에서 이 맥락을 이해해서 이미지가 생성되기 때문에 그런 우연적으로 생성되는 이미지의 시행착오를 많이 줄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타임랩스 기법과 그다음에 카메라를 워킹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3D 데이터를 다 제작을 하고 과거부터 고증 이런 걸 다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지 여러 장을 만들고 그것들 카메라 워킹을 함으로써 이렇게 순식간에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합성됐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AI를 단독 결과로 쓰기보다는 이렇게 시각 소스, 레퍼런스, 합성 재료, 그리고 사전 시뮬레이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재밌는 이미지인데요. 저희가 네 번째 사례에서는 그 실제 촬영본에서 실사 수준의 AI 비주얼을 신속하게 합성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FOH라고 가상 5개 광고 콘텐츠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FOH는 실제 공간은 존재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이 SNS나 모바일로 봤을 때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합성 이미지인데요. 한때는 해외 명품 브랜드나 글로벌 브랜드가 위주로 했다면 이제는 그 AI를 통해서 공공 분야에서도 이런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특히 공공 콘텐츠도 단순히 정보 전달만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소구점을 찾기 어려워졌잖아요. 특히 10대, 2030 세대는 정보를 검색해서 본다기보다는 이 피드에서 발견하면서 보는 세대이기 때문에 재미있으면 저장하고 공유하면서 콘텐츠를 소비하게 됩니다. 이 공공 콘텐츠가 그들에게 좀 더 다가가려면은 정책의 언어를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재미있게 그들이 반응하는 방식으로 실험적으로 빨리빨리 보내야 되는데 그때도 이 AI가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인천 남동산단의 승기천 폐철교위에 이 인천 남동산단의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좀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인천 테크노파크와 협업한 작품인데요. 여기선 실제 드론 촬영을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계절을 바꾸고 그 위에 3D 모델링을 얹어서 AI로 최종적으로 뽑아낸 영상입니다. 여기서 이 나레이션하고 이 영상 모두 다 AI로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남동산단의 환경이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라고 정책 홍보하는 것보다 이 승기천 폐철기 위에 고양이가 올라갔다 이런 것들로 홍보하는 것들이 한 번씩 공공 이 정책 홍보를 환기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가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고 드론으로 촬영을 찍었어요. 그 위에다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아주 러프한 수준의 모델링을 올렸고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영상을 뽑아냈고 제가 색 보정을 통해서 마지막 합성을 이뤄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굉장히 좋았던 부분은 이게 남동산단의 사계절 낙이라는 콘텐츠였어요. 근데 저희가 겨울에 찍게 됐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찍은 것들을 다시 한번 AI를 통해서 가을로 리텍스처링하고 그 영상에 3D 모델링을 얹어서 AI로 변환시켰을 때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이미지를 빠르게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수지에 들어가서 오색 털실 둥지가 있다는 얘기, 그리고 갑자기 이 환경이 개선돼서 나온 족제비가 러닝크루 복장을 입고 있다든지 조금 더 위트 있는 영상들을 빠르게 만들어냄에 따라서 그 청년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하는 와중에서도 AI가 발전돼서 사실상 이것들은 이 더빙하는 입맞춤까지 AI가 만들어주더라고요. 고향의 자연이 떠오르는 촉감이에요. 자연보다 더 자연 같은 나뭇결. 조금 어색하긴 하죠.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이런 영상을 만들기 위한 비용이 정말 극단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AI 리텍스처링, AI 모션 캡처, 그리고 이미지와 영상 생성, 그리고 실제 촬영본과 AI 비주얼의 합성, 그리고 보이스나 음악 생성까지 지금 모든 과정에서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방향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AI는 특정 공정 하나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산업 제작 공정 전반 자체를 바꿔버리는 혁신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는 더 많은 시안을 만들 수 있고, 제작 단계에서는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고, 개발 단계에서는 미리 검증하고 사람들에게 빨리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딸깍해서 바로 만드는 도구라기보다는 뭔가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스며드는 이런 공정 혁신을 이루는 생산성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작 공정의 변화는 저는 크게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모어 크리에이티브, 더 창의적이 되는 것인데요. AI가 들어오면 다 비슷해지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질문하긴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거는 그냥 쉽게 쓰면은 창의력이 굉장히 낮아지긴 하는데요. AI를 잘 써서 실험하는 그 과정을 극단적으로 늘리게 되면은 이 창의성이 더 발현되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그 시간과 예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한두 가지 방향만 시도하게 됐다면은 지금은 더 많은 가능성을 빠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만족도가 높은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more efficient입니다. 이 방금과 비슷한 말일 수 있는데요. 같은 예산과 일정 안에서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복잡한 수정 과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압축시키고 클라이언트와 더 적합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저희가 공언했던 브랜드 임팩트를 정말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소통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의 목적이 단가를 무조건 낮추는 데 아마 쓰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와중에서 AI를 잘 활용하면 창의력이 있는 좀 변별력 있는 콘텐츠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AI 도입 이후에 제가 전망하는 이 콘텐츠 제작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3가지로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가 대량 시장은 당연히 굉장히 확산될 거예요. 그리고 속도 경쟁도 굉장히 빠르게 될 거입니다. 이미 간단한 배너나 그 다음에 짧은 영상, 그리고 반복적인 소스는 AI로 충분히 다 대체되고 있습니다. 2번째는 고난도 맞춤 제작 시장은 시장에서 살아남긴 남긴 할 건데 어떤 뾰족함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행의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제작사가 제작만 잘하면 됐지만 지금 기획도 잘해야 되고 마지막에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통합 과정을 전체적으로 AI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좀 살아남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운영이나 큐레이션 시장도 좀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콘텐츠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근데 많아질수록 중요한 거는 누가 만들었는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들을 무엇을 언제 어디서 틀지에 대한 선택지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마치 넷플릭스가 영상도 잘 만들지만 뭔가 추천하고 제안하는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듯이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이 많아진 콘텐츠를 어떻게 틀고 운영할지에 대한 이런 큐레이션 시장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지점에서 파트 2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AI 덕분에 콘텐츠는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화면도 더 많아지고요. 그런데 도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무조건 좋은 일일까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작사 입장에서 AI가 가져오는 좀 가능성을 말씀드렸다고 하면은 이제 도시 입장에서 이게 화면은 많아지고 시장은 성장하는데 어떤 위험성이 있을지 좀 진단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사람들이 더 많이 소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자극들을 더 넘어서는 자극들이 더 빠르게 생성되기 때문인데요. 5개 광고 시장도 저는 마찬가지 흐름을 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5개 광고 시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단순히 더 화면을 많이 설치하거나 거기 안에 콘텐츠를 빠르게 채워넣는 것보다는
그 매체 호감도 기준에서 수용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좀 장기적인 비전에서 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뭐 기금 조성용 5개 광고 역시도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최근 그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업무 보고에서도 1월 달에 디지털 5개 광고로 바꿨을 때 수익률이 7배나 늘어난다는 이 수치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기금 조성용 5개 광고도 디지털 바꿈에 따라서 수익률이 높아지지만 동시에 화면이 많아지기 때문에 겪는 피로감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줘야 합니다. 특히 이 도시의 스크린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방금 그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만들어진 공간 안에서 굉장히 좁게 크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사람들의 시야나 인내심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저희가 정성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5개 광고를 어떻게 호감 있게 느낄 것인지를 측정하고 설계하는 방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했던 대형 화면도 계속 많아지고 하다 보면은 비슷한 연출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 수용성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예전에 봤던 신선함이 떨어지면 바로 효과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매체 신선도 그리고 수용성 저하도 이뤄지고 이 소비자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는 혼잡도나 그리고 내가 광고를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는 침입성 그리고 밤에는 빛공해까지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기금 조성용 5개 광고도 예외가 아닐 것 같아요. 그 기금 조성용 5개 광고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 목적의 공공성만으로는 이 매체 수용성이 자동으로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디지털 전환 이후에는 이런 수익의 공공성만큼이나 경험의 공공성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측정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를 나눠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공공광고 20%의 의미를 다시 볼 필요도 있습니다. 5개 광고에는 공공목적 광고 내용을 의무로 20% 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1997년도 정광류 광고물 공공목적 내용 표출 의무가 도입되었고 2001년에는 시간당 3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수치화되었지만 일종의 그 사유재산 침해로 좀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에 2008년에 20% 범위 내 조례 위임 구조로 재편되었고 현재는 국가나 지자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 내용을 20% 범위에서 표출하는 체계가 이제 확립되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 조항 설명보다는 이 20%가 단순한 행정 비율이 아니라 5개 광고가 공공의 시야를 사용하는 매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화면이라도 결국 그 화면은 결국 도시 풍경 안에 종속되고 사람들은 그 화면을 선택해서 보는 게 아니라 길 가다가 침입해서 보게 됐기 때문에 이 화면의 일부는 도시와 시민에게 일부는 환원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20%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공공 콘텐츠는 대체로 시정 홍보, 정책 홍보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 홍보도 필요하긴 한데요. 이 도시의 화면이 많아지는 지금에서는 조금 더 이 정책 홍보보다는 공공의 20%가 매체 호감도를 늘리는 방향의 공공 콘텐츠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공공 콘텐츠로 매체 호감도를 계속 올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는 산업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 시민 거부감이 누적되면은 결국 자유표시 구역이나 DOH 정책 같은 이런 정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도시 브랜드 자산입니다. 도시의 시각 환경은 도시 이미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광화문, 명동, 그 해운대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화면은 단순 광고판이 아니라 이젠 도시의 얼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정당성입니다. 자유표시구역 같은 제도적 특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기금조성용 5개 광고처럼 공익적 명분으로 만들긴 했지만 공공기여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면이 도시의 시야를 사용한다면 그 화면의 일정 부분은 시민들에게 유용하거나 아름다운 경험을 돌려줘야만 이 공적 투자나 시민들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행정비용 절감입니다. 빛공해나 광고 침입성 그리고 보행 반응에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도 실제로 설치를 했을 때 이런 민원 담당하는 것도 굉장히 큰 행정비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좋은 콘텐츠는 이런 갈등을 사전에 완화하는 식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공공 콘텐츠는 단순히 그 남는 시간에 트는 홍보물이 아니라 이 5개 광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도시정책의 일환으로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고 수익은 매체를 성장시키긴 하지만 이 시민 호감도는 매체를 지속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 공공 20% 혹은 5개 광고 기금용 콘텐츠에서 어떤 콘텐츠로 채울 수 있을까요?
저희는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발표에서 그 성수동에 인파를 안내하는 이런 안전 재난형 그 정보는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생활 편익이나 정보용 콘텐츠도 이 매체가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이런 호감도를 줄 수 있는데 그 암시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콘텐츠들은 광고에 대한 피로도를 좀 낮추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 화면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 1번과 2번은 중간중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3번과 4번을 제가 조금 더 강조한 이유는 미디어 아트나 지역 작가 콘텐츠, 계절형 영상 이런 것들이 나도 저기에 넣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만 인지를 해도 저게 사회 거라는 거를 인식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민 참여 포용형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서 이런 다양성과 포용성을 은연중에 암시할 수 있는 콘텐츠도 충분히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 공공기금용 5개 매체에서도 이 공공기금이 실제 보행 환경이나 5개 광고의 개선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미디어 아트나 이런 정보 콘텐츠로 표출해서 공공 콘텐츠로 뜬다면 이런 자금이 있고 정책이 있고 이런 것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운영 방식을 좀 강조드렸습니다. 앞으로 공공 20%를 제작 대행을 맡길 때 중요한 거는 그냥 제작만 맡겨줘라고 말하는 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콘텐츠를 만들고 막 뿌리고 이런 것들이 비용이기도 한데요. 그것들이 이제는 개방하고 책임지는 큐레이션까지 덧붙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것들이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측정까지 되는 이 전 과정을 대행을 맡겨야 실제로 공공 콘텐츠가 개선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저희가 실제로 AI 도입으로 크리에이티브 비용 굉장히 많이 낮아졌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제작사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이나 제작자들, 시민들이나 일반 사람들도 그 AI를 통해서 많은 콘텐츠를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즉각적으로 큐레이션을 하고 다만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검증을 하고 저작권이나 문제 없는지를 대행사가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송출하고 측정하고 마지막에는 이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실제로 측정하는 이 전 과정에 대한 대행이 이루어진다면 이 공공 콘텐츠도 단순 대행을 떠나서 이 전체 지속 가능한 어떤 호감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앞선 발제에서도 이제 공공 미디어의 측정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셨는데요. 저희도 같은 컨센서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성도 수익처럼 검증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광고는 이 수익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KPI나 어떤 광고의 성과, 도달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치화가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공공성이나 호감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게 조금 세분화되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어떻게 측정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구분을 좀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호감도입니다. 매체와 송출 영상이 정성적으로 도시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은 정성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분명히 과정 속에 포함되어야만 표면적이라도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유용성입니다. 제공되는 정보가 일상생활이나 도시 경험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건데요. 이 정보 명확성과 효율성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쾌적성입니다. 화면 밝기와 색상, 움직임들이 나의 어떤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이런 불편감을 조사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네 번째는 장소성입니다. 사실 5개 광고에서는 광고 입장에서 보면 그 광고의 장소가 뭐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화장품 팔고 싶으면 해운대 틀면 되는 거고 중구에 틀면 됩니다. 하지만 공공 콘텐츠는 이 장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이 장소에 맞는 콘텐츠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에는 광화문다운 공공 콘텐츠가, 해운대에는 해운대다운 콘텐츠가 나와야 그 공공성에 대한 호감도가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참여성입니다. 시민들이 콘텐츠를 단순히 보고 지나치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찍고 공유한다는 그 지표도 측정을 해야 이 공공 콘텐츠가 얼마나 바이럴 됐는지도 저희가 측정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적시성, 운영성입니다. 아까 재난 안전 시스템도 필요할 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큰 감동을 얻거든요. 그럴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 이 5개 매체가 나에게 어떤 정보를 주었는가 하는 적시성이나 운영의 어떤 효율화가 이 공공성에도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표는 사실 모바일 위치, 오디언스 측정이나 통신사 정보나 그리고 카메라를 설치해서 AI로 비전 분석을 하는 그런 기법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기법들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이런 정성 지표들도 꾸준히 측정을 해야만 이 공공 호감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I는 콘텐츠 제작 비용을 낮추면서도 더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개 광고에서의 AI 핵심 가치는 결과물을 딸깍 대신 만들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 더 많은 가설을 빠르게 검증하고 더 좋은 방향을 선별할 수 있게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도시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콘텐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계속 콘텐츠가 더 범람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먼저 골든타임처럼 매체 호감도를 노릴 수 있는 쪽으로 이 설계를 해 나간다면 지속 가능한 5개 광고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유용하고,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민에게 유용하고 도시에 어울리고 때로는 잠깐의 휴식이 되고 때로는 그 도시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콘텐츠, 그런 콘텐츠가 쌓일 때 5개 광고는 도시를 방해하는 빛이 아니라 도시 경험을 확장하는 빛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고 수익은 매체를 성장시키지만 시민 호감도는 매체를 지속시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